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많은 분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놓치는 순간 평생 후회하게 되고 남은 인생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71세 김정순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쳤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보았는지 말입니다. 그때 누군가 알려줬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김정순 할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슬픔과 혼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미뤄두었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노인 중 73%가 사별 직후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쳐서 경제적, 법적 문제에 직면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정확한 정보 부족과 슬픔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맞게 될 상황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7가지 중요한 일들과 이것들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널리 전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3일간 의식불명 상태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자식들과 친지들이 모든 것을 도와줘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모든 일을 남편에게 맡겼던 할머니에게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 알아서 했는데 나는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슬프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등 대부분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이 모든 것들이 동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생활비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각종 서류와 비밀번호였습니다. 남편이 관리하던 인터넷 뱅킹, 보험 계약서,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할머니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도 모르고 컴퓨터 비밀번호도 몰랐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상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 문제까지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절차가 더욱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그런 복잡한 일들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니. 김정순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막했던 기분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정순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남편에게 경제적인 일들을 맡겼던 주부분들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꼭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꼭 해야 하는 일, 사망신고와 동시에 진행해야 할 은행 업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가 동결됩니다. 이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 마련도 어려워집니다. 74세 박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장례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 계좌에서는 한 푼도 뽑을 수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자식들이 돈을 빌려줬지만 정작 본인 계좌에는 얼마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남편이 다 관리했는데 4명의 계좌에는 용돈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갑자기 남편 계좌를 못 쓰게 되니까 당장 생활이 막막했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사망신고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계좌에서 당분간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인출해둬야 합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계좌가 동결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금액만 인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공과금, 카드값, 대출금 등의 자동이체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이런 자동이체도 모두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고인의 신용카드를 즉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분실이나 도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금융 관련 업무들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생각하기 어렵지만 놓치면 당장 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꼭 해야 하는 일, 보험금 청구와 각종 연금 신청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반드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69세 최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서야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험증권을 찾느라 몇 달이 걸렸고 결국 보험금을 받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동으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웠을 텐데. 또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등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연금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증권 등이 필요하며 보험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꼭 해야 하는 일, 중요한 서류와 비밀번호 정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업무가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 보험, 증권 계좌 등의 비밀번호를 모르면 재산 파악조차 어려워집니다. 73세 한복덕 할머니는 남편의 컴퓨터와 휴대폰 비밀번호를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관리하던 주식 계좌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증권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컴퓨터로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이 뭘 해놨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평소에 부부가 서로의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우자를 떠나보낸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지갑이나 수첩에서 메모된 비밀번호나 중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중요한 정보를 수첩에 적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인이 자주 사용하던 생년월일, 전화번호, 기념일 등을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상속인 확인 절차를 통해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번거롭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꼭 해야 하는 일, 상속 관련 절차 시작하기입니다. 상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고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빚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고인 명의의 숨은 재산들입니다. 국세청의 상속재산 일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꼭 해야 하는 일, 각종 계약과 서비스 명의 변경입니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인터넷, 휴대폰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이 고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나중에 요금 납부나 서비스 해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관리비 같은 경우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계속 고인 앞으로 고지서가 나가게 되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76세 윤말순 할머니는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1년 넘게 그대로 두었는데 나중에 연체료까지 붙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냥 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명의 변경을 안 해서 온갖 복잡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연체 통지서도 남편 앞으로 계속 와서 못 받거든요.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들은 대개 비슷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각 업체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꼭 해야 하는 일, 건강보험 및 의료비 정리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받았던 의료비나 건강보험료 등도 정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마지막 병원비나 미수금이 있다면
확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변경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를 놓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72세 김순희 할머니는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부분을 놓쳐서 몇 달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건강보험 문제를 알게 됐어요. 미리 알았으면 절차를 밟아뒀을 텐데. 7번째로 꼭 해야 하는 일,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 구축입니다. 혼자 남게 되면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상연락망을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연락처, 병원, 약국, 관리사무소 등의 번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두고 휴대폰에도 저장해둬야 합니다. 또한 평소 복용하는 약물 목록과 병력을 정리해서 응급실에 갈 때 즉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 7가지 일들을 체계적으로 잘 처리한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78세 박정희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이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처리했습니다. 할머니의 경우가 특별했던 것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리 공부도 하고 준비도 했죠. 박정희 할머니는 먼저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서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장례를 치르기 전에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하고 필수적인 금융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장례 후 일주일 이내에 보험금 청구와 연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한 달 이내에 모든 명의 변경과 상속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 덕분에 박정희 할머니는 다른 분들이 겪는 복잡한 문제들을 대부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모르는 건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힘든 일은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체면 때문에 혼자 끙끙거리면 더 복잡해져요. 박정희 할머니의 조언처럼 이런 복잡한 일들을 모두 혼자 처리하려고 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일들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처리입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장례 전후 일주일 긴급 금융 업무, 사망신고, 장례 관련 업무에 집중합니다. 이 시기에는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2주차에서 4주차 보험금 청구, 각종 연금 신청, 중요 서류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차근차근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됩니다. 3단계 1주차에서 3개월 상속 절차, 명의 변경, 의료비 정리 등 시간이 걸리는 업무들을 처리합니다. 4단계 3개월 이후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 구축과 장기적인 생활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 체크리스트 활용하기입니다. 기억력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이영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는데 종이에 적어놓고 하나씩 지워나가니까 빠뜨리는 게 없더라고요. 마음도 훨씬 정리가 됐어요. 체크리스트에는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 연락처, 마감일 등을 함께 적어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 전문가 도움받기입니다.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를 줄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긴 하지만 잘못 처리했을 때의 손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특히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재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성급한 결정은 피하세요. 슬픔과 혼란 속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나 큰 돈이 드는 결정은 최소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70세 한순덕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직후 집이 너무 크다며 급하게 매각했는데 나중에 시세가 오르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는 혼자 살기 무서워서 빨리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었는데 너무 성급했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 사기를 조심하세요. 배우자를 잃은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워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보험금이나 상속재산을 노린 사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하거나 급하게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복잡한 업무 처리에 매달리다 보면 본인의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무사 김철수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속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성급하게 처리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세무사 박영희 씨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있긴 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차근차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80% 정도만 잘 처리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전문가에게, 때로는 이웃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81세 송말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이 해주던 일들을 내가 다 해야 한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생각해요. 송말순 할머니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신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라면 지금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산반쪽을 잃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잘 처리해야 남은 인생을 더 안정적이고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망신고와 동시에 진행해야 할 은행 업무. 둘째, 보험금 청구와 각종 연금 신청. 셋째, 중요한 서류와 비밀번호 정리. 넷째, 상속 관련 절차 시작하기. 다섯째, 각종 계약과 서비스명의 변경. 여섯째, 건강보험 및 의료비 정리. 일곱째,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 구축. 이 일들을 모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셨잖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가장 급한 일부터 하나씩 처리해 보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안정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우자 사별 후 첫 100일, 이것만은 절대 결정하지 마세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평안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지만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